유리하게 저희의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데 한번 쫙 듣고 나서 대통령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어깨에 짐 많이 지어주세요. 이렇게 숙제 많이 주세요. 네, 허가영 감독님 혹시 정책적 제안 있으면 네. 네. 네, 물론 제가 영화를 2편 만들었고, 단편 감독이어서, 그러니까 단편 영화를 만든 이제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솔직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또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모가 점점 앞장을 다 채워가고 있는데요. 네, 조수미 선생님, 혹시 대통령께서 네. 조금 더 적으신데요. 네, 조수미 선생님 말씀 듣고 말씀 또 듣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해외에서 지금 39년 동안 연주하고 공연하고 녹음하고 또 국제 콩쿨에 또 심사위원도 맡고 또 작년에는 또 제 콩쿨도 열었고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 개인의 취미 활동 또는 오로지 개인의 영업 활동이냐, 사실 그걸 넘어서는 우리 공공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즐길 때는 모두의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가 즐기지만 그 생산의 영역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이게 맡겨져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죠. 그게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또 전체 삶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그냥 그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의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과거에 정말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분이 가끔씩 저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옛날에 성남에 있을 때 그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창작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서 좀 슬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면 옆에 있는 나라도 즐거운데 저 사람이 과연 그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조수미 선생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국가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늘 이 모임 때문에 자료를 대충 읽어보니까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삭감이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원래는 물가 수준 따라 조금씩 올라가도 똑같은 수준인데 절대 이게 깎여버리니까 이 상황이 꽤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 부분은 워낙 다양해서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 몇억, 몇십억 이런 게 막 삭감이 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문화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외교 공간도 실제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꽤 큰 나라에는 문화원들이 있는데
과연 문화원들이 대한민국 문화 뭐 선전이라면 좀 그렇고 문화 전파나 아니면 그 매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 공간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의 그 문화 주도 국가, 문화 선진 국가의 위상을 좀 전 세계에 알리는 거점 역할을 좀 하도록 저희가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뭘 하면 되냐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이 문화예술 영역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양하고 층위도 정말 다양해서 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영역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서 문화정책 또는 문화예산 편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문화부, 문화예술관광부 여기 이 정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다종다양하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걸 커버하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바쁠 테니까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좀 집단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뭐 몇십 명이 모여서 뭐 맨날 며칠 하든지 해서 좀 우선순위, 그다음에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적 지원들을 좀 어떤 예산 지원이든 정책적 지원이든 좀 하라는 걸 정해주면 좀 어떨까? 이걸 이제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니까 탁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그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해주면 똑같은 예산으로도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문화예술계에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이 장을 까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고요. 어쨌든 영화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는 원래 집단 토론을 매우 즐기는 편이어서 좀 다양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재미있거든요. 제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런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세계 3대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결국은 대통령을 울린 드라마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뭐 갱년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대통령은 분야별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3명의 배우가 이끄는 소극장 뮤지컬로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는 한국 예술인들이 국제 무대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지의 작가들, 현지의 연출님들, 현지의 배우님들 이런 분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정부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석자들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남자 무용수들이 군 복무 문제로 인해 겪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발레단에 와라라고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군 병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는 대학생 시절까지 피아노를 전공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금만 지원을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 강국의 초입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냐. 특히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